살다가 보면 누구나 한 번쯤은 왜 사는지, 또 어떻게 사는 것이 가장 올바른 삶인지 궁금해 본 적이 있을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것을 위해 종교에 귀의하기도 하고, 또 어떤 사람들은 어차피 죽을 것이라고 하며 되는 대로 막 살기도 합니다. 오늘은 우리의 인생이란 과연 무엇이며, 또 우리가 왜 사는지 그 이유를 인간의 입장이 아닌 우주의 차원에서 밝혀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오늘의 이야기를 통해 자신의 삶을 분명히 하고, 또 우주가 원하는 인생을 착실하게 살아 인생의 완성을 이루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야기는 지구 최초로 밝혀드리는 삶의 비밀인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 가능하면 아주 쉽게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우주 역시 마찬가지로 이 세상은 보이지 않는 투명한 에너지로부터 시작해 눈에 보이는 세상이 만들어진 것입니다. 우주는 그렇게 만들어졌어요. 투명한 세계에서 투명한 에너지로부터 시작해서 이 눈에 보이는 이 세상이 만들어졌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우리 마음 또한 생각 이전에 투명한 에너지 속에, 우리 생각이라는 것 그 이전에 투명한 에너지 속에 세상이 저렇게 감각을 통해서 눈, 코, 귀, 입 이런 감각을 통해서 들어와서 그 안에서 생각이 일어난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보고 듣고 한 걸 가지고 그 안에서 생각이 일어난 것이다 라는 이야기입니다. 이해하셨죠? 감각을 통해 들어온 세상과 함께 의식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처음부터 의식을 하는 게 아니라 보고 들은 것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의식을 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저 그림 2에서 보시다시피 눈에 보이고 귀에 들리는 세상 모습이 저렇게 투명한 마음 속에, 원래 여러분들의 본 바탕 마음은 투명해요. 그 투명한 마음 속에 들어오면 노랑도 들어오고, 뭐 예를 들면 이렇게 파랑도 들어오고, 뭐 저렇게 들어오면 여러분들은 그것을 갖고 세상을 판단하며 생활하는 것입니다. 저런 걸 갖고 여러분들이 세상을 판단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판단은 한정되어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마음 본래의 투명한 에너지는 저렇게 세상 일을 끌어들이기도 하고, 왜냐면 끌어들여서 지금 여러분들이 세상 걸 끌어들인 거예요. 끌어들이기도 하고, 또 끌어들인 것을 통해 세상에 참견하기도 하며 인생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한국말로는 살아가는데 여러분들이 아프리카 말로는 못 살아간다는 얘기예요. 그걸 해본 적이 없기 때문에. 이해하셨죠? 세상으로부터 파란색이 들어오면 다음에는 노란색은 어떨까 하며 새로운 도전을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의 인생이 하나하나 지금 쌓여가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이렇게 우리의 마음은 넓은 세상을 향해 인생을 펼쳐나가는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들은 그렇게 살고 있는 것입니다. 넓은 세상을 향해서 여기저기 펼쳐나가고, 또 이제 여기저기 놀러도 다니고 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물론 이때는 세상과 나가 분명하여 세상의 경계 또한 또렷한 것입니다. 마이크는 이렇게 생겼고, 리모컨은 이렇게 생겼고, 세상 모든 것이 다 또렷하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서로 다른 이것과 저것이 분명한 것입니다. 그래서 갖고 싶은 것도 많고, 또 하고 싶은 것도 많은 것입니다. 한마디로 나와 세상의 경계가 분명한 것입니다. 나라는 것하고 이 세상이라는 것하고 분명하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다가 어느 시점에 가면 세상 일은 모두 거기서 거기라며 삶에 회의가 오기 시작합니다. 마이크는 이렇게 생겼고 리모컨은 이렇게 생겼다. 이게 다 신기하고 재밌어 보이다가 나중에는 다 마이크나 이거나 그게 그거다라고 하면, 그러면 이제 삶에 회의가 오기 시작합니다. 처음에는 자동차가 갖고 싶어서 소형차라도 구입해서 기뻐하다가, 소형차 한 대 사면 기뻤어요 그때는. 그러다가 점점 좋은 차로 바꿔가며 최고급 차를 타게 되면 그때부터는
그래봤자 모두 그게 그거다 하며 회의감이 드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조금만 참아가지고도 너무 기뻤는데 나중에는 큰 차. 또 인생이 별거 없어요. 아마 한 차 10번 바꾸면 인생 끝날 겁니다. 아마. 안 그렇습니까? 네. 이때 어떤 사람은 최고의 가치를 찾아서 종교의 문을 두드리기도 하지만, 자, 종교에 두드리면 뭐가 달리나 종교는. 종교 역시 똑같이 세상 일처럼 다른 색으로 자신의 마음속에 자리 잡는 것입니다. 그동안 이것저것은 마음에 그냥 바탕에 여기저기 들려있는데 종교는 뭐가 틀리느냐? 물론 종교가 세상 일과 다르다면 그것은 마음 한 구석에 있는 것이 아니라 마음 중심에 자리 잡도록 교육받는 것입니다. 세뇌를 해서 종교는 세뇌를 하죠. 그 종교는 마음 한 중심에 자리 잡도록 만듭니다. 믿음이나 절대적 신뢰처럼 마음의 핵심에 자리 잡는 것입니다. 자신들은 신이나 부처를 절대적으로 믿고 의지하지만, 이 종교인들은 신이나 부처를 절대적으로 믿고 의지하지만 남들이 신이 없다든지 부처가 가난하다고 비난하면 진정한 종교는 그것에 영향을 받지 말아야 하는데 종교인들은 그때 더 큰 충격으로 그 자리에 있을 수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직 지구인들은 미개에서 종교가 존재하는 거예요. 원래 미개를 벗어나면 종교가 없어져야 되는 겁니다. 이해하시죠? 이것은 믿음과 절대적 가치가 마음의 중심에 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마음의 중심에 종교가 있기 때문에 그저 옆에 초록색이나 뭐 이런 것들은 큰 영향을 안 받아요. 근데 핵심에 있기 때문에 큰 충격이 온다는 얘기입니다. 이해하셨습니까? 이쯤 되면 사람들은 인생의 가치가 눈앞에 있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세상에 있는 것이 아니라 마음 안에 있는 것이 아닌가 하며 마음에 눈을 돌리게 됩니다. 옛날에 석가는 이와 같은 상태를, 이렇게 마음에 눈이 돌리는 상태를 수기라고 하며, 수기라고 하여 투명한 마음, 즉 본래의 우주를 찾게 된다고 미리 말해 주었습니다. 예. 바깥의 세상을 보다가 마음 안을 찾을 때, 그때 석가는 그것을 수기라고 해서 너는 언제쯤 되면은 네 마음 안의 핵심, 즉 투명한 바탕을 찾을 것이다 라는 걸 이야기해 줬어요. 뭐 꼭 맞지는 않지만, 뭐 너는 이번 생에는 못 깨닫겠지만 아마 다음번 생에는 그걸 찾을 것이다 라든가 이렇게 석가는 그걸 해줬는데, 그렇게 해주는 그 작용을 수기라고 합니다. 수기라는 것이 너는 언제쯤이면 우주의 바탕을 찾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을 말해줬다 라는 이야기입니다. 결국 수기는 투명한 마음, 즉 우주를 터득하는 것을 말합니다. 아셨습니까? 이렇게 본인의 투명한 에너지를 찾아 발견하는 것이 진짜 삶의 완성인 것입니다. 아셨습니까? 눈앞에 있는 것을 찾아서 하는 것보다 본인의 그 투명한 마음을 찾아서 그 투명한 마음을 찾는 것이 본인의 인생을 완성하는 것이다 라는 이야기입니다. 왜냐하면 투명한 에너지는 마음과 우주 모두가 똑같기 때문입니다. 본인의 마음의 투명한 에너지를 찾으면 그게 우주의 투명한 것을 찾는 거랑 결국 같은 것이다 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지금부터는 앞으로의 이야기는 여러분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불교 용어를 통해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설명이 불교와 다를 수는 있지만 그래도 우리나라에서 가장 비슷한 설명이 불교 용어이기 때문입니다. 내가 불교식으로 얘기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불교 용어가 그래도 여러분들이 많이 들어왔던 용어고 또 이해하기가 쉽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지금 여러분들은 투명한 마음 상태에서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여러분들의 생각은 투명한 마음이 아니에요. 감각을 통해 들어온 세상 쪽에서 생각을 하며 생활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직은 투명한 마음을 직접 아는 것이 아니라 단순히 있을 것이라고 추측할 뿐입니다. 그렇죠? 이렇게 마음이 있으니까 이것도 투명한 상태가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할 수는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다가 투명한 에너지가 확실하게 있다는 것을 발견하면, 투명한 에너지를 발견할 때가 있어요. 그럴 때 불교는 그걸 뭐라 그러느냐, 그때 불교는 그것을 견성이라고 하였습니다. 석가는 그런 걸 견성이라고 하였습니다. 견성은 즉 모든 가치가 세상으로부터 오는 것이 아니라 내재된 자신의 에너지로부터 온다는 것을 아는 것입니다. 그것을 견성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내 안에서 이 모든 것을 전부 다 바라보는 나가 있어야지 된다, 이런 얘기예요. 그렇게 말하는 것이 바로 내재된 에너지로부터 온다는 것을 아는 것이 견성입니다. 이해하셨죠? 이렇게 여러분이 세상으로부터 벗어나 자신의 에너지를 발견하는 과정을 눈물 없이는 말할 수 없는 사랑이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마음속 자신의 에너지를 위해 세상 좋은 것 모두를 외면했기 때문입니다. 그때는 세상의 모든 걸 좋은 것을 전부 다 외면하게 돼요. 그런 눈물 없는 사랑을 여러분들이 얻게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세상과 자신을 버리고 우주 에너지를 발견하는 과정, 그것이 바로 눈물 없이는 말할 수 없는 사랑인 것입니다. 이제 인간의 차원을 떠나기 시작하는 겁니다. 이해하셨죠? 그러나 아직 생각하는 의식이나 마음의 중심은 투명한 에너지 쪽에 있는 것이 아니라 생각 쪽에 있는 것입니다. 생각 쪽에. 아직 생각 쪽에 있어요. 그리고 이때가 가장 힘든 시기입니다. 이때는 인간도 아니고 인간 아닌 것도 아닌 상태예요. 세상에 마음을 비칠 수도 없고 그렇다고 마음에 채워지는 것도 없어요. 실제로 이 상태가 되면 굉장히 괴롭습니다. 마음의 중심이 세상 쪽에 있는 것도 아니고 내 쪽에 있는 것도 아니기 때문입니다. 중생은 세상을 바라보고 살지만 이 상태가 되면 그것이 되지 않는 것입니다. 그때는 아무리 좋은 차도 그냥 자동차일 뿐이지 좋게 안 보여요. 그동안 내가 여러분들한테 산채로 죽어라 라고 말했던 그 시기가 바로 이때입니다. 그때는 산채로 죽는 것밖에 없어요. 죽을 것 같은 상황도 받아들이며 죽을 것 같은 거 자기 상황도 받아들이며 또 그렇다고 거기에 빠지지 않는 것, 그것이 바로 산채로 죽는 것입니다. 불교가 말하는 의미와 조금 다를 수는 있지만 불교가 말하는 의미하고는 조금 다를 수는 있지만 산채로 죽으면 다음 단계는 도노라는 상태가 됩니다. 도노. 도노가 견성과 다른 점은 도노하고 견성하고 다른 점은 마음의 중심이 투명한 에너지 쪽에 있다는 것입니다. 견성은 마음의 중심이 아직 세상을 바라보는 쪽에 있는데 도노가 되면 그때는 에너지가 바로 마음의 중심에 있다는 것입니다. 투명한 마음의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견성은 아직 마음의 중심이 세상 쪽에 있는데 도노는 마음의 중심이 투명한 에너지 쪽에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때부터 세상 모든 것의 경계는 없어지고 투명한 에너지 쪽에 여러분들이 가면 너와 나가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세상이. 왜냐면 우주가 됐기 때문에. 세상 모든 경계는 없어지고 하나의 우주에 살게 되는 것입니다. 투명한 에너지는 우주와 마음이 같기 때문입니다. 이해하셨습니까? 그때 되면 이 마이크하고 나하고도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서로 애정을 느껴요. 애정 에너지를 느낄 수 있어요. 그러나 아직 습관적으로 해오던 세상 일이 마음 안에 남아있어 그것이 자꾸 이상한 행동을 일으키게 됩니다. 그러나 지금 인간으로서 살면서 여러분들이 그 해왔던 그것이 아직까지 습관적으로 남아있어요. 기능이, 어떤 기능이. 그래서 그 기능이 여러분들을 이상한 행동을 일으키게 돼요. 예를 들면 마음은 전혀 슬프지 않은데 눈물이 나온다든지 하는 작용을 말입니다. 본인은 슬프지도 않아요. 근데 눈물이 자꾸 흘러요. 또 이렇게 얘기하면 또 어떤 사람은 그럽니다. 아, 그런가? 뭐 안구 건조증입니다. 그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어요. 안구 건조증 아닌 상태로 눈물이 많이 나옵니다. 아셨죠? 습관적으로 저장된 기능이 마음 안에 남아있어 작용을 하지만 그렇다고 그것이 자신을 움직이지는 못하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눈물만 나올 뿐이지 나를 슬프게 만들지는 못해요. 그런 작용이 일어납니다. 이렇게 남아있는 습관을 마음에서 지우는 과정을 점수라고 합니다. 불교 용어입니다. 점수는. 아셨죠? 점수는 바꿔 말하면 마음 안에 박혀있는 세상 일로부터 자유로워지는 것을 말합니다. 마음 안에 박혀있는 그 세상 일, 그 습관되어 있는 것, 그것으로부터 자유로워지는 것을 말합니다. 그리고 습성을 간직하고 있는 마음 자체 또한 없애기 위해서는 그 마음이 완전히 불타 없어져야 합니다. 점수의 마지막 단계는 이렇게 온몸이 섭씨 43도 정도 되는 열로 뜨거워지는 것입니다. 누구나 다 그런 것은 아니지만 이와 같은 과정을 거쳐야만 완전한 투명한 마음 상태가 되는 것입니다. 열은 처음에, 지금 내가 좀 오래돼서 좀 잊어버려서 그러는데 처음에 한 일주일 동안은 계속 열이 났어요. 낮이고 밤이고 계속해서. 그래서 먹는 것도 제대로 못 먹었어요. 뜨거워가지고. 일주일 정도 계속해서 되다가 한 일주일쯤 지나니까 서서히 저녁 때 되면 서서히 열이 꺼지는 거예요. 그래서 한 4-5시쯤 되면 열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저녁 먹고는 바깥에 나갔어요. 놀러다녔어요. 그러다가 또 새벽이 되면 또 서서히 열이 올라오는 겁니다. 이런 상태가 총 합쳐서 그래서 한 100일 정도 그렇게 했어요. 어쨌든. 다음부터는 서서히 식으면서 차츰 열이 다시 나길 반복합니다. 이렇게 100일 정도 계속되는 것 같았습니다.
물론 열이 난다고 해서 머리가 아프거나 하는 이상한 증세는 없습니다. 오히려 열이 끝나면, 그런 상태가 끝나면 그때부터는 마음도 모두 고통이 없이 편안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걸 무진통이라 그래요. 아셨습니까? 이렇게 열이 끝나고 나면 아픔이 없어요. 병원에서 수술을 하고 난 뒤에도 전혀 아프지 않은 것입니다. 그 다음부터 수술을 해도 아프지를 않아요. 그리고 이것이 바로 인생의 완성인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의 상태는 곧 투명한 우주와 하나가 된 상태이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그 사람은 우주의 중심이 되어 세상 모두를 사랑하며 자비를 베푸는 것입니다. 그때 되면 전부 다 사랑이 느껴집니다. 전부 다. 그래서 인간은 잘못 사랑하면 큰일 나요. 그러나 짐승이나 이런 것들은 금방 느낍니다. 그래서 나는 새도 이렇게 와라 그러면 새가 와요. 와서 물 먹자 그러면 물도 주고, 또 뭐 어디 식당 같은 데 가서 뭐 고양이나 이렇게, 그래서 고양이가 가서 자기 얼굴 갖다 대고 있어요. 인간한테는 잘 안 해요. 큰일 날까봐. 그리고 열이 끝났을 때 그 사람의 몸에서는 찬란한 후광이 나타나기도 합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나한테도 후광도 많이 나타났어요. 사람들이 그거 보고 신기하기도 하고 그랬었어요. 요즘은 일부러 안 해요. 이때부터 온 천하는 모두 그 사람의 것이 되는 것입니다. 이제 우주가 나랑 하나가 됐다라는 이야기죠. 아셨습니까? 인생의 완성. 그것은 세상과 나의 경계가 없어져 세상 모두가 나와 같아지는 것을 말합니다. 때문에 이와 같은 상태에서 세상 일에 관심을 갖고 행동하는 것은 모두 자에너지인 것입니다. 자에너지 아시죠? 자비할 때 자자입니다. 자에너지는 스스로 우러나서 하는 게 자에너지예요. 일부러 마음을 내어 쓰는 작은 일부러 마음을 내어 쓰는 건 작이라 그럽니다. 일부러 마음을 내어 쓰는 작이 아니라 스스로 우러나 행동하는 자비인 것입니다. 인생의 완성은 이렇게 만물을 사랑하며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아셨습니까? 예, 그럼 오늘 강의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겠습니다.